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문구들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8단어의 저자 박웅현 작가가 만든 광고 카피라고 합니다. 광고를 만드는 그가 창의력이 아닌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창의성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다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고 저자의 다른 저서 책은 도끼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적 삶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딸 아이에게 해주었던 혹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8개의 키워드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입니다. 8개로 쪼개놨지만 모든 단어는 결국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책이 바로 8단어입니다. 제가 북튜버를 하면서 책장에 있던 책을 다시 읽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엄청 열심히 읽었었던가 봐요. 형광펜으로 밑줄이 수도 없이 많이 그어져 있네요. 한동안 누군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책은 도끼다와 8단어를 추천해 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 첫 번째 키워드 자존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웅현 교수님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존. 당신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5살 아들을 둔 여자 후배가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글쎄? 라고 대답은 해놓고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해봤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다행히 그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제 자신도 납득할 만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거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 스스로 자의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의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한 개에 500원, 2,000원에 5개를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곳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첫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을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지난 여름 회사일로 파리에 갔을 때 일정을 마치고 잠깐의 틈이 생겨 몽파르나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모파상, 사르트르, 보들레르 등 워낙 많은 유명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사르트르를 찾아갔죠. 보부아르와 함께 묻혀 있는 사르트르 무덤 앞에서 이곳을 다녀간 전 세계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정에 필요했던 지하철 티켓이나 몰래 쓴 편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열정이 죽음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 앞을 서성이다. 저의 책은 도끼다에서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후배 이원흥에게 사르트르 묘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서양의 명화 중에는 해골이 있는 그림이 꽤 많습니다. 메멘토 모리. 삶과 동시에 죽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은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은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죽음을 기억하라와 운명을 사랑하라는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조합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도대체 이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찍고 명문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엄친 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이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고소영에게 너는 왜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고소영은 김태희가 아니죠. 고소영의 매력은 고소영일 때 있을 겁니다. 박웅형의 매력도 박웅형일 때 있는 것이지 제 어머니의 친구분의 아들을 따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친구의 아들, 딸처럼 되라고 하니 우리 각자 개인의 아모르 파티는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해요.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저 사람과 발맞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뒤돌아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 재미교포 후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국에 온 감상을 물었더니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니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사람들이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당시 한창 유행했던 부츠를 신고 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어떤 세트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서 겁이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친구가 느낀 두려움이 지나친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 주차장을 들어섰다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기업은 임원이 50명이 넘는데요. 상무급 임원에게 똑같은 차가 지급됩니다. 같은 직급인데 누구는 A라는 차를 주고 누구는 B라는 차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아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날 그 주차장에도 시커먼 그랜저 50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더라고요. 섬뜩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100억을 번다 해도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겁니다. Be yourself.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제가 딸에게 자주 하던 말입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딸이 어렸을 때에는 숫기가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말도 잘 못했어요. 그 시절의 딸 아이에게 매일 이야기해 줬습니다. Be yourself.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폭탄이에요. 아직 뇌관이 발견되지 않은 폭탄이요. 뇌관이 발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존을 찾고 자신만의 뇌관을 찾으세요. 피크닉을 가면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의 잔디는 언제나 푸르러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앞의 잔디는 어떻게 된 일인지 늘 듬성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편 잔디에 선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이 빽빽하고 푹신해 보일 거예요. 엄친아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엄친 딸이라고 완벽할까요? 듬성듬성 할지언정 내가 선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의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릅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너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어부터 똑바로 써야 해요. 말이 사고를 지배해서 어느 틈에 나와 다른 건 틀리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에 광고도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캠페인 안에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 기준점을 잡고 살자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땅끝마을 해남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태흥사입니다. 그 절의 북은 출입문으로 대웅전 맞은편에 자리한 침계루의 기둥들은 기둥 뿌리의 지름을 기둥 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민흘림 기법을 쓰지 않고 휘면 흰대로 나뭇가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각자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멋집니다. 나무 그대로의 모습으로 1500년의 세월을 지낸 기둥을 보고 있자면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나무 기둥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전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생긴 모습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공을 넘어 태영사와 같은 메시지를 주지만 현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가사인데요. 태영사의 기둥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목소리는 시대도 전달 방법도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내가 보는 대로 날 받아들여. 이봐, 이게 나야. 내가 날 원한다면 잊지 마. 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해. 브리트니 스피어스 What You See 중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상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뜻대로 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Be yourself.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후에 또 뵙겠네요. 혹시 그 사이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가서 잔디를 한번 보세요. 어느 곳에 잔디가 푸르른지. 자리를 깔고 앉으면 이상하게 다른 쪽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일 겁니다. 그럼 다시 옮겨보세요.
그리고 원래 앉았던 쪽을 다시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이번엔 반대쪽이 더 푸르러 보일지도 몰라요. 잔디는 늘 우리가 앉지 못한 곳이 더 푸르러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똑같이 푸르릅니다. 여러분, 답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